조동사 35쪽 조동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중간점 보시게 되면 주의라는 표지판이 나오죠. 주의. 어떤 문장 속어 캔에 대하여 가능성, 능력, 허락 중에서 물론 그 위에 도표 속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캔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능력을 나타낸다, 허락을 나타낸다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꼬집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명확한 경계선이 없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방위표 이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지 에즈 이론이라고 하는 불명확한 가장자리를 생각하셔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둘째 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캔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항상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말을 방위표 이론에 적용시킨다면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을 지적했을 때 그 방향은 북쪽과 동쪽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북쪽 혹은 정동쪽을 가르친다는 것은 확률이 제로가 되겠죠. 이 캔의 의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능성만을 나타내거나 정확하게 능력만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의미를 동시에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읽어보죠. 예를 들면 Can I come in? 에서 can은 허락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 즉 배경에 따라서는 허락의 의미는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can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재래 영문법에서 Can I come in? 이 같은 의미에 대해서 can은 허락을 나타낸다고 해놔놓고는 이와 동일한 용법으로 쓰인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나와버립니다. can이 허락을 나타내건 능력을 나타내건 can의 원소적인 의미는 뭐뭐 할 수, 뭐뭐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쓰이죠.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허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인데 이것이 마치 문장 하나하나마다 운명적으로 짝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재래 영문법은 조동사에 대해서도 용법이 같은 것을 혹은 다른 것을 골라라 하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였습니다. 이 점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104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36쪽에 조동사 will, shal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 영문법을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먼저 will, shall은 결코 미래 조동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마치 미래 시제의 대명사인 것처럼 쓰여왔죠. will, shall은 동사 현재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들 나름대로의 원소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will, shall은 어떤 동일한 상대성 집단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낱말에 대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말의 머리와 대가리라고 하는 이 낱말에 대해서도 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머리와 대가리라는 낱말에 대해서 보통 용법이라니 특수 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will, shall에 대해서도 단순 미래다, 의지 미래다 하는 그러한 형태로는 결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도표를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will, shall의 공통점이라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동작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will은 주어의 의지를 표시하는 데 비해서 shall은 절대 주어의 의지를 표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의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확대하게 되면 의사, 의도, 생각이나 주장, 고집, 성질, 성격, 건성, 습성 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난 성품이나 스스로 타고난 것을 말하죠. 사고방식, 스스로 취하는 행동이나 의도, 주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힘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조동사 will이 명사로 쓰일 때는 의지가 됩니다. will power 하게 되면 의지력이 되고 at one's will 하는 말은 자신의 의도대로, 의지대로, 뜻대로라는 뜻이 되겠죠. be willing to do라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will이라고 하는 이 조동사에 대해서 방위표 이론에 입각한다면 will은 첫째, 추측을 나타낼 때가 있다. 또 한 번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100% 추측의 의미만을 나타낸다거나 100% 의지를 나타낼 때는 결코 없습니다. 그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북쪽과 동쪽 사이에는 수많은 방향들이 존재하듯이 추측과 의지 사이에는 그 중간 형태에 속하는 것들이 수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울기에 따라서 추측 쪽으로 더 가까워지거나 의지 쪽으로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떠한 방향이 북쪽으로 더 가까워지거나 동쪽으로 더 근접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will은 항상 추측과 주어의 의지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느냐 하는 것은 상황이 결정하며 또한 이 말을 듣고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36쪽의 하단부에 작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will은 추측과 주어의 의지로 나타나고 shall은 추측과 주어의 의지가 아님으로 나타난다고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will, shall에 대한 공부는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 영문법의 단순미래 의지미라는 공식표에 비교했을 때 그 학습의 편리 면에서나 정확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할 때 북쪽과 동쪽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끝없는 방향들에 대해서 다 설명이 가능하듯이 추측과 의지 사이에 존재하는 will, shall의 수많은 이 의미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형태의 문장 속에서 나오는 will, shall이라 하더라도 이 방위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설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래 영문법은 will, shall에 대한 겉으로 어려운 공식표를 제시하고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은 끝이 없었습니다. 초보적인 영문법을 가르치는 참고서에서 출발하여 높은 수준의 참고서에 이르기까지 will, shall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오는 것이 없죠. 그리고 어느 학의 박사 학위를 밟는 과정에서도 will, shall에 대한 학문은 끝이 없습니다. 재래 영문법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방위표 이론 혹은 좌표 이론이라 하는 것은 will이나 shall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낱말이나 관용구, 문장에도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7쪽에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will, shall에 대한 여러가지 외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측 의미가 강하게 엿보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추측의 의미는 will과 shall의 공통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겠죠. 첫 번째 의문을 보죠.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물론 추측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비인칭 주어, 날씨가 됩니다. 비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날씨제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죠. 인간이 간섭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에서 will은 주어의 의지와 추측의 의미가 공존한다는 것이죠. 2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He will be 60 years old now. 그는 지금 60세일지도 모른다. 추측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60살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것을 결코 미래 시제라고 말하면 잘못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3번 외문을 보죠. He is very sick now. 그는 지금 매우 앓고 있습니다. He will die soon. 그는 곧 죽을지도 모른다. 문장 전체적인 경황으로 볼 때 그가 스스로 죽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will을 쓰든 shall을 쓰든 이 상황에서는 추측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신의 섭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주어의 의지가 아닌 shall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너무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의문을 보겠습니다. If you don't hurry, 만약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you will be late. 너는 지각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문장 전체 상황을 볼 때 서두르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지게 될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죠. 다섯 번째 의문. We start today. 우리는 오늘 출발해요. And we will arrive tomorrow. 그리고 우린 내일 도착할 거예요. 오늘 출발하니까 내일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가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외문들에 대해서 추측의 의미가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잣대로 혹은 이 각도기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느낌으로 짐작할 따름이죠. 재래 영문법에서 제시한 단순미래 의지미래 공식표를 보게 되면 한 가지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will을 많이 쓰고 영국에서는 shall을 많이 쓴다는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내어보니까 미국인은 will을 많이 쓰더라 혹은 영국인은 shall을 많이 쓰더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직접 다시 조사를 해보지 않은다 하면은 그 말을 인정해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수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과 경우의 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10번 던졌더니 앞면이 7번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100원짜리는 앞면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10원짜리를 가지고서 그런 시도를 했을 때 10원짜리는 뒷면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100원짜리는 던지면 앞면이 더 잘 나온다. 10원짜리는 뒷면이 더 잘 나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100원짜리를 다시 던졌을 때 뒷면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조사를 해보았더니 미국인은 will을 많이 쓰더라, 영국인은 shall을 많이 쓰더라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미국인이 will을 많이 쓰느냐 shall을 많이 쓰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조사를 해본다 하는 그 자체가 매우 부질없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보지 않아도 앞면이 많이 나올 것인가 뒷면이 많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수학적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던져보고 난 뒤에 결론을 얻겠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질없는 일이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경우를 보죠. 물론 주어의 의지를 엿보이는 것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will 뿐이죠. shall은 안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I like him, so I will help him.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도와주겠노라. 도와주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두 번째, will you please open the window? 당신은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역시 주어 you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if you will start in this rain, 만약 선생께서 이 비를 맞으면서 출발하고자 고집한다면, 의도한다면, 이런 문장을 가지고 가정법 미래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재래영문법에서는 가정법 미래라는 이름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 시제에서는 이것을 현재 시제라고 설명해놓고 가정법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4번 외문을 보죠. He will often take a walk early in the morning. 그는 종종 아침 일찍 산책을 하곤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타고난 성품, 스스로의 행동 취향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will은 주어 he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라고 하는 이 낱말의 확대 해석이 필요합니다. 확대 해석한다면 주어의 습성이 되겠죠. will은 현재형이니까 현재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will의 과거형 would를 썼을 때는 과거의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추측과 주어의 의지가 거의 반반씩 엿보이는 경우, 여기에서도 주어의 의지가 내포되기 때문에 will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문, Father will buy me a bike. 아빠께서는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실 거예요. 사준다는 동작에 대한 추측이면서 또한 사주느냐 아니 하느냐는 아버지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 Will she come to the party? 그녀는 파티에 와줄까요? 여기에서도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측임과 동시에 그 동작은 주어의 의사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That window will not open. It's too old. 저 창문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 낡았어요. 창문이 너무 낡았으니까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와 동시에 창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창문 자신의 성질에 의한 겁니다. 창문이 낡았으니까 그 창문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이 창문의 고집이나 성질을 나타내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이 창문이죠. 이 주어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어의 의지가 아닌 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즉 이것은 곧 조동사 shall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첫째 외문, Shall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열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Shall we go mountain climbing?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3번에 You shall not have it. 너는 그것을 가지지 못할 거야. 물론 추측의 의미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It's mine. 그것은 내 것이니까, 그것을 임자는 나니까, 그것을 당신이 가지지 못하도록 내가 권리를 행사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의 의지가 되겠죠. 주어 유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것은 조동사 will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shall은 주어의 의지가 아닌 타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추측과 타의 의지가 거의 반반씩 나타나는 경우, 물론 이것도 shall에 관한 것이 되겠죠. 1번 예문, Democracy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지구상으로부터. 이 문장의 주어는 democracy, 민주주의가 되겠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지상으로부터 사라지게 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 perish라는 동작에 대해서는 주어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타의 의지, 즉 민중들의 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原문을 보죠. You shall eat your bread. 너희 인간들은 빵을 먹게 되리라. With the sweat of your brow. 너희 이마에 땀과 더불어. 다시 말해 땀 흘리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일하지 않는 자는 굶으라 하는 말이 되겠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you, 인간들이 되겠죠. 너희 인간들입니다. 이 말이 성서에서 나왔다면 신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을 했을 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로다 라는 이 추측의 의미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하는 이 신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어 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7쪽에서 보았던 이 5가지 추측의 의미가 강하게 엿보이는 경우와 두 번째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경우, 세 번째 추측과 주어의 의지가 거의 반반씩 엿보이는 경우, 네 번째 주어의 의지가 아닌 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다섯 번째 추측과 타의 의지가 거의 반반씩 나타나는 경우, 이와 같이 좀 복잡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은 36쪽 하단부를 봅시다. 36쪽 아래쪽에 보게 되면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는 will은 추측과 주어의 의지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측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경우와 주어의 의지 쪽으로 강하게 나타날 경우와 반반씩 나타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shall은 추측과 주어의 의지가 아님으로 나타난다 그러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추측의 의미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주어의 의지가 아닌 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반반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겠죠.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37쪽의 5가지 상황으로 전개되어 본 것입니다. 이 5가지는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이같이 간단한 수학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이해가 되었으면 암기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암기는 자동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대신 여러가지 실용적인 예문을 잘 봐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 영문법에서 will은 미국 사람이 많이 쓰는 것이고 shall은 영국 사람이 많이 쓰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니니까 will shall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써도 좋다. 이렇게 유명한 텔레비전 방송에서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켜본다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will과 shall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은 우리말의 머리와 대가리라는 낱말을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쓴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할아버지 대가리 이 같은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 정도는 외의 범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will과 shall 같은 경우는 말이죠. 특히 국제무역이나 정치 분야에서 이 말 한마디 잘못 써버리면 이 법적인 책임이나 손해배상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그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